네, 저희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고요. 카페브라운의 소개인데 성우명 카페브라운, 그 소재지는 피자이브 맞은편에 있으며 특징은 전체적으로 원목 인테리어로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매장화 그리고 편한 휴식, 여유 있는 분위기가 카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. 직원은 점주 겸 사장님 그리고 사장님 조카가 있고 영업시간은 보통 오전 8시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다음 카페 메뉴는 한 총 50가지가 정도 되는데 보신 바와 같이 티와 주로 카페 주 메뉴인 커피와 라떼보다 티와 주스, 에이드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이 카페를 분석하게 된 배경은 제가 평소에 되게 자주 가는 카페이기 때문에 평소 이 카페에 대한 경영상 문제점을 조금씩 좀 관찰하고 있었고 특히 이번 과제를 통해 문제점을 찾기 위해 지켜본 결과 다음 3가지 분석 과제를 도출하였고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한 조사 자료로 고객 설문 자료, 그리고 매출 점프, 사장님 인터뷰, 그리고 원가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. 각각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수치화 및 도표하였습니다. 본격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 과제에 대한 질문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하여 얻은 지식을 통해 저희의 경영 개선안을 제시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테이블 회전율에 관한 분석입니다. 우선 시간별 매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간대별 매출 특징을 알 수 있었으며 평상시와 시간 기간일 때 매출 비중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표를 보시면 피크타임 직후 시간에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 보시는 고객별 평균 머무는 시간을 통해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점심 식사 시간 첫 피크타임 직후 시간에 고객 수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. 또한 다음 보시는 표들을 통해 낮은 테이블 회전율이 지속되는 현상의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, 메뉴 감축의 여지가 있을지에 대한 분석입니다. 제품별 매출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제품의 매출이 계절성을 띠는 것과 아메리카노 매출 비중이 현저히 높았던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이 매출은 한 달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인데 한 달 동안 한두 잔이 팔리거나 전혀 안 팔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. 세 번째, 시기별로 매출 현황이 어떤 특징을 가질까는 분석입니다.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 추이가 시기성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방학 기간 중 매출이 현저히 저조하며 학기 중 매출액은 그런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. 다만 저희가 분석한 원가를 토대로 BEP 분석을 한 결과 평균 2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수익이 난다는 결론을 도출을 쓰는데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방학 중에는 마이너스 이익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종합적으로 각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대한 저희의 전략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기대 효과를 저희 제시를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분석 결과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테이크아웃 활성화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. 하지만 다음 보시는 표들을 보았을 때 고객이 원하는 가치가 카페에 머무르는 데 있었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. 두 번째, 매출 비중에 따라 메뉴 감축에 대한 결과 분석입니다. 제품별 매출 비중과 고객 설문 자료를 종합한 결과 매출 비중과 선호 메뉴가 편중되어 있었으며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두 번째 표인 메뉴가 없어져도 카페를 방문하겠는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. 이는 제품의 가치가 고객들의 카페 방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카페 방문이 단골 손님 위주로서 카페에 대한 일종의 충성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메뉴 감축에 따른 매출 감축 우려는 없으며 매출 감축으로 비용의 뚜렷한 절감은 분석하지 못했지만 사장님의 제품 제조 및 재고 관리에 대한 노동력을 현저히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. 세 번째 분석 결과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비수기 가격 상승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. 여기에서 관건은 과연 얼마나 가격을 올릴 수 있으며 매출 증대는 얼마나 꾀할 수 있는가였습니다. 이 또한 고객 설문 자료를 토대로
고객이 수용 가능한 가격 상승 정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평균적으로 가격을 800원까지 올릴 수 있었으며 비수기 매출의 150% 증대 및 마진율 또한 40%, 기존 40%대에서 가격 증대 후 50%까지 상승을 꾀할 수 있었음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표는 가격정책 변화 전 순수익표입니다. 가격정책 변화 후 2월을 제외한 모든 비수기 시즌에 수익이 흑자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이 수익의 규모가 사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점은 사장님의 경영 방침이 수익을 창출해서 생계를 유지한다기보다는 이제 사장님이 연세가 한 60이 넘으셔서 약간 카페를 통해서 노후 생활을 한다고 노후 여가 생활 정도로 생각하시고 손님들, 학생들에 대한 봉사 정신 정도로 카페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수익의 규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그래도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하기에는 사장님께도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이 흑자 전환이 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. 종합적으로 다음 세 가지 전략에 대한 요약으로 테이크아웃은 고객 니즈와 맞지 않아 나가를 시키고 매출 비중이 낮은 메뉴를 어셈으로 제품 제조 및 재고 관리에 대한 노동력 절감 그리고 가격 정책 변화를 통해 비수기 매출 및 이익률 증가로 손익분기점 달성을 기대하였습니다. 이로써 저희는 메뉴 감축 및 비수기 가격 정책 변화라는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. 네, 저희 팀원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성했었고요. 네,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고 Q&A 받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